자, 이번 시간에는 기체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혼합 기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 시간에 기체의 성질 부분에서 각각의 법칙들과 이상기체를 기체분자 운동론을 이용해서 설명해 보는 시도를 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이상기체들이 여러 개 혼합되어 있을 때 그 혼합된 기체를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과 몰 분율을 가지고 한번 표현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 혼합 기체의 압력을 각 성분 기체들의 부분압력과 몰 분율로 나타내보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이 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일정한 부피를 갖는 용기 안에다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면서 다음과 같이 산소기체와 질소기체를 담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만큼의 부피 V에서 이 산소가 갖는 압력이 2기압이었어요. 자, 똑같은 부피에서 질소가 나타내는 압력은 3기압이었습니다. 자, 이때 한 기체를 두 개를 합쳐가지고 같은 용기 안에 부피가 일정한 용기 안에 두 기체를 섞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압력이 어떻게 들어가는 것입니까? 5기압이 된다는 것이죠. 자, 바로 전체 압력은 다음과 같이 두 기체가 반응하지 않을 때 그때 두 기체를 섞어 놓은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그 부피에서 압력을 합한 것과 같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돌턴의 부분압력의 법칙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적용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압력과 같다고 했습니다. 자, 그때 PA라는 기체는 V분의 NART, 즉 A기체의 몰수 곱하기 RT로 해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기체도 똑같은 부피이기 때문에 V라고 하고 그때 들어있는 몰수 MB, RT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두 기체를 혼합했을 때, 즉 그때의 부분압력은 다음과 같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에 의해서 두 개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자, 이것을 각각 대입해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이 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즉 다시 써보면 전체 압력은 두 기체의 몰수를 합한 거에다가 부피분의 RT를 한 것과 같더라. 즉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몰수를 합한 전체 기체의 몰수와 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 개의 기체가 섞여 있다면, n개의 기체가 섞여 있다면 마찬가지로 PT를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겠죠. NA에서부터 쭉 해서 어떤 X번째 기체까지 하고 RT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수상체온과 기체의 부분압력 관련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학기 때 염산용액과 마그네슘을 이용해서 실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생성물이 수소기체가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염화마그네슘이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죠. 그때 이 수소기체가 다음과 같이 이렇게 관우를 통해서 메스 실린더를 이용해서 수상치환이라는 방법으로 우리가 기체의 부피를 측정해 보았습니다. 자, 그때는 우리가 고려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이 돌턴의 부분압력 법칙이 여기에 적용돼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물은 각 온도에 대해서 증기압력을 다음과 같이 갖습니다. 그래서 100도씨가 됐을 때 760mmHg의 증기압력을 가졌었죠? 저번 시간에 우리가 증기압력 1학기 때 물에 대한 증기압력 곡선이 다음과 같이 되는 것을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1기압, 즉 760일 때 그때 온도가 100도씨였어요.
자, 우리가 상온을 25도라고 대략 잡고 그때 기체가 가지는 증기압력이 물이 가지는 증기압력이 얼마가 되냐면 23.756 mmHg의 증기압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물의 온도가 25도씨가 되면 이 물이 증기로 일부가 변하면서 수증기인 물 분자가 수증기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요만큼의 압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 볼 수 있냐? 자, 외부 압력이 다음과 같이 이 수면을 누르고 있고, 근데 우리가 실험을 하면서 이 수면의 높이를 가급적 일정하게 유지해 줬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높이를 갖게 한다면, 자, 외부 압력, 즉 대기압의 압력은 뭐하고 같냐면 여기 안에 들어있던 수소기체의 압력과 그 다음에 이 안에 들어있던 수증기의 증기압력을 합한 것과 같다고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때 이 값이 바로 이거란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있는 수소기체의 압력을 구하려면 다음과 같이 대기압에서 그때의 온도에서 물의 증기압력을 빼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압력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pH2 그리고 그때 이 실린더 안에 부피, V분의 nRT 이렇게 해줘야 이때의 기체의 몰수를 제대로 계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몰 분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몰 분율이란 무엇이냐? 바로 정의에 따르면 혼합 기체에서 이 혼합 기체의 전체량을 이용해서 각 선분 기체의 몰수를 나눈 값, 즉 다음과 같은 용기에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혼합되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때 이 A라는 기체의 몰수를 NA, B라는 기체의 몰수를 MB라고 할 때 혼합 기체의 전체 기체의 몰수는 다음과 같이 이 합으로 나타날 수 있죠. 자, 그때 이 A라는 기체의 혼합 기체 안에서 A 기체의 몰 분율은 어떻게 표시할 수 있냐면 바로 전체 기체의 몰수로 각 기체의 몰수를 나눈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는 XA, A의 몰 분율 이렇게 많이 표시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B의 몰 분율도 NT분의 NB 하고 XB로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부분압력과 몰 분율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앞에 그림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혼합기체가 이렇게 섞여 있을 때 이 혼합기체에서 A 기체의 몰 분율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NT분의 NA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항시켜서 다시 써보면 A의 몰 분율은 몰 분율 곱하기 전체 기체의 몰수로 표시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자, 이것을 여기에 그대로 한번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기체 A는 다음과 같이 V분의 XA 곱하기 NT, RT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써보면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근데 이것은 뭘 말하느냐? 바로 이것을 얘기하네요, 이게. 그죠? 자, 이게 NT가 NA 플러스 NB였어요. 자, 결과적으로 우리는 기체 A의 부분 압력을 몰 분율에다가 전체 압력을 곱해서 구할 수 있더라. 그러면 마찬가지로 기체 B의 부분 압력은 전체 압력에서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몰 분율을 곱하면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몰 분율은 다음과 같이 기체 A의 부분 압력은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B는 몰 분율 곱하기 전체 압력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을 다시 합해본다면 PT는 PA 플러스 PB였죠.
자, 이것을 다시 써보면 XA 플러스 XB 이거를 전체 압력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몰분율이라는 것은 다음과 같이 이와 같았어요. 그래서 이걸 다시 적어보면 NT분의 NA 플러스 NB가 되고 NA 플러스 NB가 NT이기 때문에 이게 다음과 같이 같은 값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8쪽의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제가 38쪽에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자, 1번과 2번 중에 1번은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요. 2번만 선생님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플라스크가 이렇게 유리관과 꼭지로 해가지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유리관이 잠겨 있을 때 이 헬륨 기체가 2리터 안에 부피 안에 1.5기압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플라스크가 좀 크네요. 3리터 안에 2기압이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즉 헬륨의 압력은 1.5기압, 네온의 압력은 2기압. 그러므로 이걸 꼭지를 열고 나서 두 기체에 혼합되었을 때 전체 압력은 각 기체의 부분 압력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3.5가 나올까요? 자,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와는 지금 다른 경우입니다. 이것은 자, 일정한 부피 안에 기체가 이렇게 있을 때 또 혼합되어 있을 때 기체의 부피가 전부 다 동일했어요. 자,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헬륨이 이렇게 작은 공간에 처음에 갇혀 있었는데 이 기체를 열게 되면 헬륨이 차지하는 부피는 다음과 같이 2리터가 아니고 3리터 추가해서 총 5리터의 부피를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리터에서 가지는 헬륨의 압력을 계산한 후에 각각의 부분 압력을 계산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자, 얘가 2리터에 있을 때는 1.5기압이지만 같은 부피, 꼭지를 열었을 때 그때 부피에서는 몇 기압을 갖는지 우리가 먼저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압력과 부피의 관계인 보일의 법칙을 여기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죠. 보일의 법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P1, V1은 P2, V2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압력과 부피의 곱은 nRT로 일정하기 때문이죠. 왜냐? 이 부피, 꼭지를 열게 되면 이 기체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퍼졌지만 닫힌 개이기 때문에 기체가 어디로 나갈 데가 없어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전체 헬륨의 몰수는 일정하고 그때의 온도도 일정하기 때문에 이는 항상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그래서 압력과 부피가 서로 변한다고 해도 그 곱은 항상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압력이 얼마였냐면 1.5기압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2였어요. 그리고 나서 부피가 늘어났을 때 압력은 모르겠고, 자, 그리고 그때 부피가 꼭지를 열었을 때 전체 부피는 5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꼭지가 열리고 나서 헬륨이 가지는 헬륨의 부분 압력은 얼마가 되냐면 5분의 3기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헬륨이 5리터 안에 가서 가지는 부분 압력이 되는 것이죠. 자, 마찬가지로 네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이 보일의 법칙으로 계산을 해주면 3 곱하기 2는 P2 곱하기 5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온의 5리터 안에서의 부분 압력은 5분의 6아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돌턴의 부분 압력 법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 압력은 헬륨의 부분 압력 5리터에서의 부분 압력 더하기 5리터에서의 네온의 부분 압력으로 해서 자, 5분의 9아톰이 나오게 되고 결과적으로 1.8기압의 전체 압력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혼합기체의 압력을 각 성분기체의 부분 압력과 몰 분율로 나타내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 듣고 나머지 문제도 뒤쪽에 나와 있는 51쪽까지 문제도 모두 풀이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혼합기체의 부분 압력 그리고 기체 상태에 대한 내용을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